네, 엄마. 별일 없지? 걱정은 보수여행 상품이잖아. 떠난 사람도, 떠나보낸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여행.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선택. 우수여행 상품과 함께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10월 11일자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여행 플랫폼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몸집이 좀 큰 업체가 전면 등장했습니다. 신라 면세점이죠. 여행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플랫폼 이름은요, 라라 트립으로, 최종 명칭은 신라 트립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방대한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선보이고 있는 다른 플랫폼과는 경쟁에서 어떤 우위를 점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타 플랫폼의 경우 판매 대상이 불특정 다수죠. 하지만 신라 트립은 특정 다수가 회원인 점을 감안할 때 명확한 타깃이 있다는 점에서 우위가 현재로서는 좀 예상이 됩니다. 신라 면세점 인터넷 면세점의 경우 2019년 8월 기준 회원수가 60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난 8월 기준 일일 평균 방문자 수는 약 40만여 명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요, 여행사, 랜드사, 개인 셀러 등 누구나 쉽게 등록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직접 운영 및 판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 플랫폼 형태입니다. 또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여행 컨텐츠 제공을 통해 구매 고객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행 포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입점 회원, 그러니까 셀러죠. 여행사나 랜드사가 되겠습니다. 입점 회원의 경우 기존 판매 관리 페이지와 연동이 가능하고요. 상품 등록이 용이해서 관리 및 정상 기능 등이 제공이 됨으로써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 컨텐츠의 경우 실시간 항공권, 숙박, 메타 서치, 패키지, 액티비티 상품 등이며 여행 상품 외에도 현지 쇼핑, 그 다음에 맛집 정보 등 여행 관련 대부분의 컨텐츠를 담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입점비는 없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8%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중에 2%가량은 S-리워드라는 포인트 제도로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이 포인트 제도는요, 신라 면세점이 보유한 온 오프라인 채널로 인터넷 면세점,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점, 홍콩공항점 등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적립 비율 같은 경우는 US 달러 1달러당 1000포인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후 관건은요, 신라 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입니다. 신라 트립은 25만 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삼성그룹 임직원, 그리고 기타 국내 대기업 및 기업들 임직원 20만여 명 대상 별도의 프로모션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존 포털 사이트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점에 비해서 다수의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주목이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요, 오는 11월 중에 공식 오픈이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우위를 점할지 무척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특히 올해 들어 다양한 B2B 여행 플랫폼 출시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현재까지 개발을 다 마치고 이제 출시만 눈앞에 둔 그런 플랫폼도 있고요. 물론 B2B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잔다라는 오픈마켓도 있었죠. 다양한 이런 여행 비즈니스 플랫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업체가, 그리고 어떠한 플랫폼이 이 경쟁을 물리치고 시장에 맹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피네어가 아시아 네트워크를 확장합니다. 2020년 내년이죠. 하계 시즌부터 일본 하네다 공항을 통해 헬싱키와 도쿄 노선을 추가로 개설을 합니다. 해당 노선은 일본 나리타 공항에 이어 해당 도시로 향하는 두 번째 취항입니다. 그러니까 헬싱키로 향하는 두 번째 취항이죠. 하네다 공항의 예상 비행 일정은 저녁 시간대로 낮 시간대에 운항하는 나리타 공항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행시간 선택권이 다양해짐에 따라 승객들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공항 슬롯 등 운항과 관련된
기타 제반 사항은 정부 승인에 따라 추후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피네어는 아시아 지역 내 네트워크를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해당 노선을 비롯해 올 11월 베이징 다신 국제공항 신규 취향, 그리고 내년 부산 헬싱키 신규 취향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해서 중국, 한국, 일본 세 거점을 통해서 동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쪽 그 지역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약이죠. 카약이 애플의 새로운 스마트폰 운영체제 iOS 13 배포에 맞춰서 카약 앱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검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새롭게 도입한 기능은 애플 로그인을 이용한 카약 로그인과 다크 모드 적용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카약 사용자는 앱 로그인 시 애플로 로그인이 가능해졌고요. 애플 아이디, 페이스 아이디, 터치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 로그인을 사용하면 가입 양식 작성 및 이메일 인증, 새로운 비밀번호 설정 등 단계를 거치지 않고 쉽게 로그인할 수 있고요. 사용자의 이메일 정보나 이름 제공도 제한이 됩니다. 애플 로그인 시 개인 이메일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간편한 로그인까지 보장을 합니다. 아울러 카약은요, 한국 사용자를 위해 네이버와 연동한 로그인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에어 부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닝보 선전에 이어 오는 11월 13일부터 세부, 인천발 세부, 그 다음에 인천발 까오슝 노선에 취항합니다. 까오슝 노선은 주 4회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11시 25분에 출발하고요. 다음으로 에어부산은 2013년 부산 까오슝 노선을 취항을 통해서 국내 항공사 중 최초로 까오슝 노선을 개척 현재까지 운항을 하고 있죠. 한편 에어부산은 11월 12일부터는 인천 닝보 노선을 시작으로 중국 선전, 청두 및 세부, 까오슝 노선까지 연내 5개 노선을 취항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크루즈 선사들이 제주에 모여서 다양한 글로벌 선사 모객 관련한 여행사 대상 세일즈 활동을 벌였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지난 8일 중국 상해에 소재하고 있는 글로벌 선사와 모객 여행사를 대상으로 세일즈를 추진,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와 향후 중국발 크루즈 재개에 대비한 기항 프로그램 개선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관건과 핵심은요, 현재 그 중국 사드 문제가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발, 특히 상해발, 한국, 특히 제주도를 기항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사드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이 되면 상해에서 출발하는 각종 크루즈 상품, 주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의 상품이 현재로서는 가장 빨리 개설이 될 것 같은데, 사드 문제가 완전하게 해소가 되면 상해발 제주 기항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 자세한 얘기, 뉴스를 보도를 해드릴 예정인데, 2021년에 상해 출발하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의 세계 최대 23톤 규모의 23만 톤 규모의 오아시스호가 2021년 상해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시점까지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개선이 될 경우 세계에서 제일 큰 크루즈를 제주에서 한번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것 같습니다. 이번 세일즈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그 다음에 프린세스 크루즈, 코스타 크루즈 등 5개 주요 크루즈 선사와 중국 대표 OTA죠. 시트립을 포함해서 17개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가 참여했고요. 중국의 크루즈 상품 구성 트렌드와 향후 시장 전략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됐습니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상해 관계자는요,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돼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면 언제든지 제주로 기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요. 제주로의 기항 시 출입국 수속 부분에 있어 간소화를 통해 제주에서의 기항 시간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트래블데이는 다음 주 월요일날 더욱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